똑똑. 네, 들어오세요.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. 가족, 친구, 연애,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.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. 오늘은 오수진님 사연인데요. 민지님이랑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민지님, 연기는 처음이신 거죠? 네. 그럼 민지님의 연기 첫 입문 오늘 사이에서 한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사연자님 역할을 민지님이 해주시고 제가 썬남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큐. 우리 무슨 사이야? 가까워지는 사이긴 한데 가까워진 사이라. 난 좀 더 확신을 줬으면 좋겠어. 난 근데 연애할 때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. 그래서 그냥 너 만났던 거야.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썸남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냥 우리가 사연 들어가기 전에. 썸남이 이렇게 나온다. 우리는 지금 이 사연을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상황극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이 상황을 봤었을 때는 썸남의 대답이 좀 황당하잖아. 응. 황당하죠.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아까 연기할 때는 화를 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대화가 제가 끊어서 이 대화가 끝났지만 여기서 뭐 대화가 와도 뭐 변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뭔가 정막이 흐를 수도 있잖아. 약간 짜증날 것 같은데요? 짜증날 것 같아요. 네. 얘는 뭐야 이러면서.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게 뭐 사연자님은 또 다른 마음으로 봤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제가 사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방송 잘 듣고 있는 20대 중반의 대학원생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네요. 요즘 썸 타는 분이 있는데 밤잠을 설쳤어요.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한 달 전 대학교 모임에 갔다가 알게 된 1살 많은 오빠가 있어요. 제 옆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. 집에 갈 때쯤 번호를 물어보길래 저도 첫인상부터 호감이 생겨서 알려줬어요.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진짜 그린 라이트잖아요. 그죠? 우연치 않게 옆자리에 앉았는데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났어. 네. 그리고 번호를 물어봐. 안 물어봤으면 그냥 집에 가도 생각은 나지만 끝날 수도 있잖아요. 맞죠? 근데 물어봤기 때문에 나도 번호 알려주는 거잖아요. 네. 여기서 그러면 이 남자분이 관심이 있었던 게 맞지 않을까요? 맞는 것 같아요. 관심이 있었던 거. 우리가 관심 있는 남자일 수도 있고 그 외면 남자가 그냥 모든 모임에서 추파를 던지는 남자일 수도 있긴 해. 어? 그게 가능해요? 그런 남자 있겠죠. 아니 그러니까 이런 뭐 대학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모임 가서 그러니까 술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옆자리에 앉은 여자분이랑 대화 잘 통하면 그냥 번호 물어보고 또 안 맞죠. 뭐 하는 분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다.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죠. 먼저 연락이 와서 통화도 자주 하고 카톡도 매일 하고 그랬어요. 제가 학교 근처 오면 밥 먹자고 해서 같이 식사도 몇 번 했어요. 여기까지는 진짜 썸이에요. 네. 아니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아니면 몇 시간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통화 자주 하고 카톡 하고 하면 뭐 썸이 아니면 이게 뭐예요? 이게 뭐 진짜 그죠. 어장이면 진짜 나쁜 놈이고. 근데 약간의 뒤에 반전이 있으니까. 5번 정도 만났을 때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. 영화 볼 때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길래 저도 거절은 하지 않았어요. 아마 사연자님도 호감이 있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카톡을 했다는 거 친밀감이 쌓였다는 거잖아요. 그죠. 근데 이렇게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데 고백을 안 하니까 제 마음이 뒤숭숭했어요. 토요일 밤에 가볍게 이자카야 가서 술 한잔을 했어요. 술김에 그런 것도 있지만 궁금해서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물어봤어요. 아까 우리가 상황극 한 거죠. 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연자님이 이 남자분을 여러 번 만났는데 이 남자가 확신을 안 주는 거야. 그때는 이런 술 한잔 먹으면서 물어볼 때가 좀 더 편안하잖아요. 그렇죠. 이게 갑자기 전화하면서 물어보거나 뭐 집을 바라다 줄 때 물어보면 그 남자도 갑자기 다른 태도를 취하는 걸 수 있으니까. 근데 아까 상황극처럼 그 남자분이 가까워진 사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 술이 확 깨더라고요. 사연자님은 이제 뭐
썸 타는 사이라든지 아니면 만나기 전이거나 그런 조금의 진전된 상황을 말하길 그죠. 바랬었는데 가까워지는 사이라면 그냥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이런 사이니까 좀 맞아요. 당황하신 것 같아요.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만나고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자연스럽게 조금 더 알아가면서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. 저는 우리 관계가 확실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.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너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나도 그러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했어요. 이게 아마 남자분이 회피를 살짝 하신 것 같아요. 지금의 뉘앙스를 봤었을 때는. 여기서 마음에 들면 오히려 말을 했죠. 세기를 박았겠죠? 우리 내일부터 만나는 거예요. 뭐 아니면 오늘부터 이제 사귀는 거예요라고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니까 사연자님은 애가 탈 수밖에 없죠. 제가 더 좋아해서 그런 건지 이해를 하면 안 되는데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. 이때 화를 냈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상황이 너무 훅 들어오니까 당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다음날 연락이 없어서 먼저 톡을 했는데 다른 날과 다르진 않았어요. 친한 친구한테 털어놨는데 마음 아프지만 그 오빠는 너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이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 같은데 미련이 커져가요.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 사연이 안타까운 거는 질문은 적절하게 하셨어요. 근데 이 대답에 확신을 못 들은 상태로 집에 가게 되니까 내 마음이 약해진 거야.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. 근데 이 남자분이 그걸 알아챈 거야. 얘가 날 좋아하고 있구나. 그래서 이 다음날 어떤 리액션을 안 취한 거잖아요. 사연자님이 먼저 연락하게 된 거고. 그럼 좋아한 걸 몰랐던 거예요? 여자가 자기를? 좋아하는 걸 몰랐던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뭐 가볍게 만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모르지만 남자가 원래 고백을 먼저 하거나 이렇게 약간 이 플러팅이라고 하나 그런 걸 먼저 하는데 여기서는 이 사연자님이 하셨기 때문에 좀 이 상황이 반전이 된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읽었었을 때는.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요. 이 사연자님은 또 오해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썸 타는 기간인데 호감일 때는 이런 행동들은 착각을 하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어도 된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. 완전하게 차갑게 대하거나 뭐 연락을 안 받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밥 같이 먹고 뭐 카톡도 하고 이러면 어떤 행동들이 좀 오해를 하게 만들었던 걸까요? 그런 행동이요. 밥 먹고 저는 카톡은 뭐 이제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통화는 어쨌든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 통화는 저는 조금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. 카톡은 멀찌가 돼요. 답장 보내놓고 뭐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뭐 먹거나 통화는 그게 아니지. 할 수 있긴 하지만 그죠? 약간 집중이 안 되니까. 그러면 또 짧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뭐 30분, 그죠? 뭐 1시간일 수도 있고. 그럼 일단 이 남자분이 관심 있어서 다가온 것까지도 맞고 전화번호를 물어봤으니까 썸은 맞는데 여기서 왜 이 남자분이 그러면 연애 마침표를 안 찍었을까요? 연애하자 뭐 이렇게 고백이라든지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첫 인상은 되게 마음에 들었고 뭐 약간 자연스럽게 그 술자리에서 막 얘기 나눴을 때는 술도 좀 들어갔고 하니까 좀 약간 이렇게 흥미가 있었는데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청취자분 그 성격과는 좀 달랐던 거죠. 사연자님 성격. 사연자님 자기가 생각했던 사연자님과는 좀 다른 성격이었다던가. 이건 있을 것 같긴 해요. 저도 민지님 얘기 들어보니까 술자리 때 만났잖아요. 그때는 원래 술을 어느 정도 들어가면 좀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대화를 해도 내가 원래 조금 이렇게 술 먹고 대화할 때 막 재밌는 대화도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. 조용하던 사람도 갑자기 나오고. 맞아. 근데 둘이 옆에 있으니까 이 조금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여서 약간은 경계를 하긴 했었지만 맞아. 대화가 잘 통하니까 우리가 좀 잘 맞는구나. 그때 뭔가 훅 말려 들어간 거죠. 근데 남자분 또 생각해보니까
전화번호를 물어봤어. 술김에 물어본 걸 수도 있고 맞아, 진짜 맞아. 호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맞아. 그래서 카톡을 해.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알겠지만 네. 그냥 나 카톡이나 통화할 여자가 한 명 생겼어. 원래는 없다가 생기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일상 얘기를 하고 네.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썸 안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그냥 이성이랑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. 근데 저는 후자로 본 게 고백을 안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썸에서는 진정성은 없다. 맞아요. 이 정도 만나고 이 정도 연락이 있었으면 어. 진정성이 생기면 맞아요. 그 다음 단계는 고백이거나 아니면 음. 여자분이 물어봤었거나 사연자님이 물어봤었을 때 음.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. 그 적극성이 없는 거는 맞아. 진정성 없이 그냥 만나는 사이였고 그거를 조금 표현하자면 이용을 했다. 맞아. 근데 이거는 제가 당사자였어도 제가 그냥 남자였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. 응. 저도 끌려갔을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이 안에 상황 안에 들어가면 응. 나도 말려 들어가는 상황이잖아.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그래도 밥 먹자 그러면 밥도 먹으러 가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또 대화가 돼. 그러면 지금 사연자님 마음은 이해가 되죠. 다만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. 이 그죠. 남자분은 진정성이 없는 남자다. 음.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난 걸까 아니면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이미 끝난 사이 아닌가요?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프지만.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.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는데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자발적 어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내가 그냥 어장인 걸 알면서도 들어가서 혹시 나한테 한 번이라도 뭔가가 있으면 그 기회를 잡겠다. 이건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사연자님은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거나 썸 타는 관계인데 상대가 애매하게끔 계속 밥만 먹고 뭔가 대답을 안 해. 그럼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냥 우리가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랑 잘 되기 위해서. 이런 썸남과 썸녀가 있었을 때 잘 되기 위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? 이런 사람들이랑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한테 약간 마음이 뜬 상태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약간 마음이 뜬 상태인데 거기서 더 내가 막 들이댄다고 해서 잘 될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잘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이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맞춰주는 게 제일 방법인 거죠.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도 이게 참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 남자가 그 다음 행동이나 어떻게 할지가 보이는 게 여기 이런 게 있었어요. 먼저 톡을 했는데 다른 날과 다르진 않았어요. 요 전날의 대화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무슨 사이야라고 했었던 이 질문과 대화들은 맺고 끊임이 확실한 대화야 되거든. 톡을 했었을 때 내가 어제 생각해보니까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 이 남자가 그래도 좀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남자인데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그냥 연락했으니까 또 분명히 사연자님이 오빠는 뭐 하고 있어요? 뭐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나 뭐 이따가 저녁에 친구 만나러 가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졌거나 뭐 우리가 이 대화까지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를 거 없이 대하는 행동이 싫은 거죠. 킹 받아요. 그렇죠. 진짜 열받아. 그래서 이 친한 친구도 제3자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. 네. 내 친구지만 그죠. 그 오빠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. 근데도 사연자님 우리한테 사연을 보낸 거는 미련이라는 게 생기는 게 제가 고민 사연을 좀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썸을 항상 계속 탈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잘 맞는 사이를 대학교 때 그래도 더 많이 만나긴 하지만 이런 기회가 잘 오진 않잖아요. 그래서 착각을 빠르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서 끊어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끔 조금 더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
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맞춰주면 안 될까?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. 그죠, 안 변하죠. 근데 안 변해도 그냥 해보세요. 해보는 게 후회가 덜한 거죠. 후회가 덜하니까.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긴 해요. 그냥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는 거죠. 아, 이번에 이렇게 경험했으니 다음에는 이러면은 바로 끊어내야겠다. 약간 그런 경험치가 쌓이지 않을까요? 그런 경험치를 때로는 말보다는 자기가 한번 딱 겪었을 때 알게 되는 것 같아. 내가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매달린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. 그쵸. 근데도 돌아보면 아 내가 진짜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. 그럼 우리가 오늘 좀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나쁜 남자, 나쁜 여자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. 그분들은 왜 좋아하는 걸까요? 그냥 한번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그 약간 착한 남자들이라고 하죠. 착한 남자들은 재미가 없대요. 초식남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네. 이렇게 너무 막 나만 위해서 막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다 해주고 이러니까 뭔가 그거의 매력을 못 느낀대요. 기다려주고 막 다 해주니까. 그냥 공주님처럼 막 해주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오히려 나를 막 안달나게 만들어야 되고 막 그게 되게 재미이자 매력으로 느껴지는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약간 긴장감과 흥미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. 그 흥미가 있어야지 뭔가 약간 설렘과 그 긴장을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어떻게 보면.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, 나쁜 여자들이 잘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 밀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팅인데 그 하듯이 안 하듯이 하는 느낌의 말과 행동. 맞아. 약간 너무 자연스럽게 툭 던진다던가 설렌 포인트를. 그럼 여기서 영화 보면서 스킨십 한 거잖아요. 네.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플러팅을 조금 세게 한 거군요. 플러팅? 근데 여자 입장에선 플러팅인데 남자는 또 아닌 것 같은데요?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. 영화를 보러 갔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한테 얘가 바람둥이가 아닌 이상 뭐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남자가 갑자기 보다가 뭐 이렇게 손을 잡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머리를 터치하거나 이런 스킨십일 거 아니에요. 영화관에서 할 수 있는 게. 그런 걸 했다는 거는 진짜 결말을 알아서 나쁜 거잖아요. 예를 들면 이거 다음에 더 좋은 관계와 우리가 스킨십이라는 게 친밀도를 높여줄 때 할 수는 있거든요. 왜냐면 내가 남자였었을 때 했는데 여자분이 진짜 거절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다가가지 않는 신호잖아요. 근데 여기 사연 안에서는 사연자님 또 마음이 있었으니까 거절을 안 한 거잖아요. 편하게 같이 어떻게 보면 영화를 봤던 거고.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.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더 생각이 든 거죠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사연자님이 좋아하는 분이어서 놈이라고까지 하면 안 되는데 약간의 억한 심정이 드는 거죠. 근데 영화관은 사실 약간 어둡고 이제 둘이 붙어 있고 하니까 약간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. 그런 분위기가 더 빨리 형성됐을 것 같긴 해요.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근데 또 어떤 영화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약간 남자가 한번 슥 약간 지금 손을 잡으면 얘가 잡아줄까? 생각과 동시에 약간 한번 해봤는데 이제 거절을 하지 않으니. 그래서 오히려 이 술을 마실 때 더 과감하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. 그죠.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잖아요. 사연자님이 남자분을 애착에 했으면 이 사연자는 또 이제 이 사람을 그쵸. 마음에 들게끔 말을 하거나 다른 행동들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참 이 남자가 그러니까 더 빠르게 선 행동을 한 거예요. 영화관에서 내가 한번 무언가 제스처를 했는데 요 제스처 시그널이 아무렇지 않아.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몇 번의 또 대화가 있었고 술을 마시러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사연자님이 훅 들어온 거잖아요. 우리 무슨 사이야. 그쵸. 근데 이미 남자분은 상황 판단이 끝난 거죠. 내가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해도 내가 지금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사연자님은 그런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죠. 우리는 지금 모든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요게 우위에 있고 아니고를 판단하고 이 남자가 나쁜 놈이다 뭐 어떤 행동을 했었고 어떤 생각을 했었다라는 게 좀 보이는 거고
안타까운 사연일 수밖에 없어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약간 뭔가 뒤에 좀 덧붙였던 것 같은데 민지님이 그래도 위로를 좀 해줘요. 그럼 20대 중반에 대학원생이니까 뭐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대학원생이니까 저는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. 화가 나서 내 여동생이 이런 남자 만나고 있으면 내가 남자 멱살을 잡으러 가야 돼. 근데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오겠죠. 올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런 하나하나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매달려 볼 때까지 매달려 보고 또 그렇게 경험하면은 또 좋은 사람을 분명 만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가정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빛을 또 발할 때가 있으니까. 그쵸. 이 그냥 경험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더 좋은 남자를 오겠구나 라고 이제 위안을 하고 이제 여기서 경험을 바로 거죠. 이제 관계를 끊어내야 돼요. 그러니까 연락이 와도 대답도 안 하고 밥 먹자 그래도. 그러니까 이 남자가 또 다시 아무렇지 않게끔 나한테 다가와도.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사실 악순환인 건 맞으니까. 그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. 지금 빠르게 인지하셔야 되는 거고.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남자를 확인하는 방법,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좋은 남자. 판별법이라고 해야 되나? 대학생들이 수많은 썸을 타지만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지 아닌지 뭔가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면서도 알아갈 수 있지만 그쵸. 아니면 이런 걸 해보면 그래도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. 없어요. 뭔가 스킨십이 제일 예민한 문제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스킨십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러니까 나를 좀 배려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스킨십이라든지 그런 걸 했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이 사람이 나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걸 알 수 있겠군요. 그쵸. 왜냐면 약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하길 마련이니까. 그렇죠. 그게 조금 눈에 보이는 가장 쉬운 구별 방법이 아닐까. 네. 그래서 수진님이 이 다음에 또 썸이 생긴다면 그렇게 좋은 이 판별법으로 또 좋은 분을 만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. 힘내시고요.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